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 규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 법원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데 대해 공중보건법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CDC의 연장 계획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유나이티드와 델타 등 항공사들도 어제부터 공항이나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는 선택 사항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 내 각 주와 지역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가까운 미국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자 캐나다 규제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선 모든 기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또 캐나다 도착 72시간 안에 반드시 어라이브 캔에 격리 계획과 백신 접종 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동안 실내는 물론 실외 등 공공장소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밀접 접촉자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각 주나 지역 규제에 관계없이 즉시 10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해당 보건당국에 검사 결과와 증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주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으면 5일 동안 격리하지만 해외 입국자는 연방 규제에 따라 10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함께 여행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한 일자로부터 14일 동안 격리하고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과 캐나다의 마스크 규제가 크게 다른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는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 실내에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또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업계 전문가인 댄 맥티그는 내일 GTA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7센트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달러 84.9센트가 될 전망입니다. GTA뿐 아니라 온주 대부분 지역에서도 6센트 오른 1달러 83.9센트가 예상됩니다. 온주에선 서드버리와 썬더베이 지역이 리터당 1달러 86.9센트로 가장 비싸고 킹스턴과 코널이 각각 리터당 1달러 77.9센트와 1달러 79.9센트로 가장 낮을 전망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는 앞서 부활절 연휴 동안 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때 프레이저 밸리 지역은 2달러 04.5센트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메트로 밴쿠버의 휘발유 가격은 앞서 지난 3월 리터당 2달러 14.9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퀘벡주 몬트리올과 퀘벡시 가격도 리터당 1달러 90.9센트가 예상됩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미국 등 주요 석유 소비국의 비축유 방출로 잠시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국내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여러 국제 요인들에 더해 석유 수출국 기구의 증산량 합의가 미온적인 탓에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전역의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가 유지될 걸로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에서 묻지마 밀치기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젯밤 토론토 블루어영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30대 여성을 선로로 밀어버렸습니다. 열차가 진입하는 중이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여성이 승강장 아래 빈 공간으로 몸을 피한 덕분에 갈비뼈 골절상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여성을 밀친 45세 이디스 프레이는 경찰이 공개 수배령을 내린 어제 저녁 6시 20분쯤 핀치역 고 정거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에서 밀치기 사건이 또 발생하자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에선 지난해 11월에도 밀치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가해자는 시비가 붙은 남성을 밀어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묻지마 밀치기로 인해 남성이 살해돼 범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지하철 승객들도 드물기는 하지만 밀치기 사건이 또 발생하자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두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밀치기뿐 아니라 자살이나 사고, 무모한 스턴트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TTC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는 싶지만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없고 자동 신호 시스템과 역 재건 등도 만만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이번같이 긴급한 상황이 되면 승강장 끝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러 전력을 중단시키는 것이 최악을 막는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써닝 항공사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토론토와 캐러비언 공항 등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항공권 발권과 탑승객 수속을 손으로 기록해가며 절차를 밟느라 탑승이 24시간 넘게 지연되는가 하면 항공편 결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공항 써닝 발권 창구 앞엔 탑승권을 받으려는 승객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하루 넘게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은 좀채로 풀리지 않고 있고 써닝 측의 무성의한 대응에도 승객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밴쿠버 공항에서도 항공기가 지연되고 있고 멕시코와 쿠바 등에서도 캐나다 입국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써닝의 탑승 수속과 항공권 발권 전산 시스템 마비는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써닝이 제3의 운영회사와 시스템 복구에 주력하고 있지만 오늘 정오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공항과 호텔 등에서 수많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가운데 한 전문가는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 승객들은 항공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사 사유로 항공기가 지연이나 결항됐을 경우 숙식과 목적지까지의 교통수단뿐 아니라 금전적 배상금도 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인 4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캐나다인 1,5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8세에서 34세 사이 응답자의 30%가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답했고 55세 이상은 12%에 그쳤습니다. 감염 경로와 관련해 술집이나 콘서트장 등 비교적 사교 활동을 활발히 할 경우 감염되는 사례가 조금 더 높았고 백신 접종자는 감염률이 20%인데 반해 미접종자는 38%에 달해 백신 접종이 감염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감염자 5명 중 3명은 증상이 가벼웠지만 5명 중 1명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했고 응답자의 14% 역시 일상에 지장을 줄 만큼 아팠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 코로나 감염이 두렵냐는 질문엔 절반이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자 다수가 앞으로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앞선 조사에서 코로나 장기 후유증으로 피로 이외 근육, 관절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올여름 덥고 습한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기상 예측 기관인 파머스 알마낙에 따르면 온주는 이번 달 소나기와 폭풍우가 반복해 나타나고 다음 달엔 맑고 따뜻한 날이 있겠지만 덥고 습하며 7월 초 서부 지역엔 우박과 토네이도를 동반한 심한 뇌우가 몰아치고 8월엔 기온이 치솟아 중순까지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외에 캐나다 중부와 서부 지역은 7월 중순에서 말까지 30도에서 35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가 예상되고 퀘벡과 대서양 지역엔 강수량이 예년보다 낮을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때 아닌 겨울 날씨가 덮친 온주 토론토 등 남부 지역에선 최대 8cm의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온주 동쪽 어거스타 타운십 인근 사공의 고속도로 동부 방면에서 트랙터 트레일러와 승용차가 부딪혀 3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현지 경찰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런던 유니온 로드 사공의 고속도로에선 트럭이 벤을 들이받았으나 기적적으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나야가라 인근 QEW에서도 중심을 잃은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역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8시 반엔 브램튼 샌달우드 파크웨이와 리치베일 로드에서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고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필적 경찰이 2명의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음주 측정기처럼 호흡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기가 등장했습니다. 빨대와 비슷하게 생긴 관을 물고 10초가량 숨을 내쉰 뒤 3분 정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데 양성은 91%, 음성은 거의 100% 정확하게 판별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최근 이 기기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지만 개발업체가 소규모 회사라 자국 내 첫 출시에만 적어도 석 달 가량이 예상되고 대량 생산은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어려워 가까운 시일 내에 보급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워진 만큼 코 점막을 자극하는 까다로운 검사 방식보다 이처럼 부담 없는 검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